안녕하세요. 오늘 디비모션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홍윤아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perception의 비주얼 부분인 facial expression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차례로는 introduction, databases, model, experiment, analysis and comparison, 그리고 모델 비주얼라이제이션, conclusion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감정 인식을 주제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은 AI 아바타 인터랙션 플로우에서 맨 첫 번째인 퍼세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인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AI 아바타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유저의 감각적인 상태를 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인 perception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facial expression인 얼굴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얼굴이 우리의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표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는 감정 상태나 생각, 그리고 신체적 감정, 감각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얼굴 근육과 움직임을 표함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커뮤니티에서 알려지는 감정의 개수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7개로 happiness, sadness, disgust, surprise, contempt, anger, fear 이렇게 7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인식이 그리고 AI 아바타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 그리고 광고 및 마케팅, 그리고 의료 및 건강, 그리고 교육 분야 등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분야에서는 음성 비서, 로봇, 가상 캐릭터 등 AI와 사람 간의 대화 상호작용을 할 때 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광고나 캠페인에서 소비자의 감정을 파악해서 소비자에게 더 맞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대방의 AI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마케팅의 전략을 보완하고 개선하거나 광고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선호도를 측정해서 한 사람당 개인당에 따른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건강에서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 AI 아바타가 얼굴 표정을 인식할 수 있으면 인식하지 않을 때보다 더 원활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지 쉬운지 등을 파악해서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논문에서 나온 감정 인식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들은 일상 일반적으로 감정 인식 그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델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먼저 FER 2013은 48 곱하기 48 픽셀로 구성된 흑백 이미지 얼굴 흑백 얼굴 이미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7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는 28,709개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3,58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특징이 안경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다른 데이터 셋들에 비해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클래스 간의 데이터 수가 불균형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해피니스나 뉴트럴의 데이터 셋이 다른 클래스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K 플러스는
Extended Cone Kennedy라는 그 약자인데, 그리고 감정 인식을 위한 공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또한 7개의 클래스와 48 곱하기 48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여기서 아래 그림과 나타나가지고 그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고품질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프 데이터베이스는 일본 여성들 얼굴 사진과 감정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정량적인 수치로 어, 또 나타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그 FACS라는 그것을 기반으로 각 얼굴 이미지의 감정을 평가한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정 그리고 213개의 이미지와 10명의 그 일본 여성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감정을 감지하는데 대부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서구권 인들의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특이하게 다른 데이터셋과 달리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펄치 데이터베이스는 7개의 표정 그리고 55,767개의 데이터셋과 6개들의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이 데이터셋은 사람의 얼굴을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그 모델 아바타된 모델의 얼굴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캐릭터들의 얼굴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다양한 인종의 얼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인종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 논문에서 나온 모델의 그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사용된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층을 작게 그 레이어를 작게 쓰더라도 가볍고 더 정확하게 예측 그 감정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인 논문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심층 신경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층 또는 누런을 추가하거나 정교화 등을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약간 그 감정 인식은 감, 다른 인식 과정에 비해서 7개의 적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층을 10개 이하로 쌓고 그리고 어텐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그 최근 모델보다 더 가볍고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특징 추출 부분의 아래쪽 부분을 보게 되면 그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 그리고 렐루 드롭아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는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맥스플링 렐루 그리고 2개의 그 최종적으로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 추출은 2개의 블록을 사용을 하였고 로컬라이제이션 층을 추가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귀 모델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면 이를 이용해서 그 입력 이미지를 샘플링 그리드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그리드는 관심 영역을 나타내고 변환된 이미지가 그 해당 영역에서 의미 있는 그 정보를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그 그림 그 얼굴 표정 내에서 그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위치 결정 네트워크는 어파인 변환을 통해서 입력에 대해 공간적 변형을 사용하고 그리고 변형된 입력에 대해서 다시 특징 추출을 수행을 해서 그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 더 잘 강조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곳에서는 그 로스 펑션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그 레귤러자이제이션 그리고 텀이랑 L2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L2 놈을 이용해서 그 다 두 개를 합쳐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SPN은 사람의 특정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적 특징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체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SPN은 입력 이미지를 변환하고 관심 영역에 대한 표본을 추정하여 이미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먼저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림을 보게 되면 맨 처음으로 가장 작은 뉴럴 네트워크인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는 인풋 피처 맷 U를 적용한 트랜스폼의 파라미터 매트리스 세타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 제너레이터는 추정한 세타에 따라 인풋 피처 맵에서 샘플링할 지점의 위치를 정해주는 샘플링 그리드 T 세타 G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러는 샘플링 그리드 T 세타 G를 인풋 피처 맵 U로 적용해 변환된 아웃풋 피처 맵 V를 만들게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모두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유는 마지막 단에 레그레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세타를 추정할 수 있기만 하기 되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더 좋은 이미지가 변환되어도 그 부분을 이미지로 인식한 능력을 더 좋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자르고 변환해서 그 부분만 떼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하는 과정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 부분에서 변형된 이미지의 숫자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겨 1에서 나온 것처럼 변형되고 훼손되고 지저분하게 변형된 데이터라도 원하는 숫자의 부분만 잘 살려가지고 변환하려는 위치를 잘 찾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 다른 지저분한 지점이 있는데도 숫자 6을 잘 찾아서 6을 잘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미지 내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는 애니스트의 인풋이고 B는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 부분이고 C는 아웃풋, D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파인 변환을 이용하고 있고 게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앵글에는 눈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해피니스는 입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그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당 그 하나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파라미터는 모델 등과 비슷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300F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K80 GPU를 사용을 하였고 처음에 가중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랜덤 가우시안 밸류어블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 그리고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그 FER 2013과 그 펄즈 데이터셋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했다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프와 CK 플러스 데이터셋으로는 10분 정도 데이터를 트레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여기서는 그, 그 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본 논문에서 나온 모델이 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는 FER 2013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그 층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구글 넷은 22개의 층이고 그 VGG는 16개 혹은 19개 층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그 여기 제한된 모델에서는 그것보다 덜, 1 2 개의 층, 3 개의 층, 4 개의 층, 5 개의 층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 개의 층, 3 개의 층, 4 개의 층, 5 개의 층, 6 개의 층, 7 개의 층, 8 개의 층, 9 개의 층, 10 개의 층, 11 개의 층, 12 개의 층, 13 개의 층, 14 개의 층, 15 개의 층, 16 개의 층, 17 개의 층, 18 개의 층, 19 개의 층, 20 개의 층, 21 개의 층, 22 개의 층, 23 개의 층, 24 개의 층, 25 개의 층, 26 개의 층, 27 개의 층, 28 개의 층, 29 개의 층, 30 개의 층, 31 개의 층, 32 개의 층, 33 개의 층, 34 개의 층, 35 개의 층,
층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효능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치 데이터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프와 CK 플러스 데이터셋으로도 어, 어큐러시 레이트를 측정을 하였는데 꽤 나은 성능을 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 왼쪽 위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를 이게 쭉 이어가면서 가릴 때마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측을 했을 때 원래는 해피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을 가렸을 때 뉴트럴이라고 표현이 됐으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사진에서 행복한 얼굴 표정인데 입부분을 가렸을 때 중립이라는 감정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원래는 화나는 감정 표현인데 눈 부분을 가리니까 두려움 감정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예측을 할 때 가린 부분이 특정한 감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강조되는 부분이 떻게 되는지 같이 얼굴 피처 맵이랑 얼굴 표정이랑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뉴트럴 감정인 샘플 이미지인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 부분이 하얀색으로 돼서 전체 얼굴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이나 두려움 같은 대부분의 감정의 경우에는 이 주변의 데이터 샘플들이 입 주변의 영역들이 다른 영역들보다 더 중요하게 판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처 12에서는 피규어 12에서는 안 나왔는데 피규어 13에서 보면 두려움 데이터셋을 시각화를 했을 때 맨 마지막 아래를 보게 되면 이마의 주름 부분도 두려움이란 감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정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AI 아바타의 왜 표정 인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한 논문에서 어텐셔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한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한 영역에 대한 어텐션은 얼굴 표정을 감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SPN을 사용을 하면 10개 미만의 레이어를 가진 신경망이 감정 인식에서 더 훨씬 더 깊은 네트워크와 견주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성능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